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감정평가 파트는 이제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감정평가를 좀 강하게 가도록 하고요. 저번 주 프린트는 다 갖고 오셨나요? 가시게 되면은, 저번 주 문제를, 이번 문제를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그 핵심을 보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들어갈지 되죠. 그래서 이제, 어, 그 교재로 가시면은 교재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어디를 가시냐면 44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49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 부동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 프린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 프린트의 핵심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두 번째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이제 해놨죠. 타당성 분석.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저번 주께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5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예전에 제가 이제 암기기법이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지시성 타투.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순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 둘, 셋 이제 그 번호가 있는데 이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그 개발업자인데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개발업자. 그럼 아파트 사업에 대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 자, 그러면은 먼저 자, 거기 보시면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지역 경제 분석. 그럼 거기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이제 분석한다. 지역 경제를 분석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거시적과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이 지역에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소득도 높고, 이제, 고용도 많이 창출돼야 되죠. 그래서 경제 기반, 수출 산업, 그래서 경제 기반 산업 같은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경제 분석.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죠. 그럼 이렇게 암기하세요. 시장은 몇 글자죠?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 그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시장이 나오고 시장성이 나와야겠죠. 그죠? 여기 적으시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그 아파트 산업의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면 이거는 시장성이에요,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이제 시장성이라는 것은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를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저번에 매매나 임대 가능성을 따지는 거는 시장이에요, 시장성이에요. 시장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세요. 자, 수용급이 거래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용급 나오면 시장성 찍으셔야 돼요. 시장 찍으셔야 돼요. 시장.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했는데, 따보세요. 성매매. 그럼 시장성 나오면 매매 찍으셔야 되죠. 저도 초라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수용급 나오면 무슨 분석? 시장. 매매 나오면 시장성. 맞힐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따라보세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시장성의 분석의 하나가 흡수율이에요. 그래서 흡수율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분양이 됐느냐, 분양률을 얘기를 해요. 그럼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흡수율 분석. 근데 저번에 제가 문제 풀 때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를 파악해서 과거에 대한 게 목적이 있나요? 미래 예측이 목적이 있나요? 미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따가 또 한번 볼 거고요. 여기까지가 보시는 게, 여기까지가 전체가 따라보세요. 시장 분석. 옆에 시장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전체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전체를. 그래서 시장 분석을 보고, 여기는,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채택 가능성.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따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그래서 우리 분석한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시장성이 이제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이 제공을 해주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시게 되면은 역할을 해줘요. 어떤 용도로 쓸까, 부주는 결정을 어떻게 될까, 투자자를 위해서 해주기도 하고, 자, 새로운 개발 사업만 합니까? 기존 개발 사업도 합니까? 기존 개발 사업. 그래서 후속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또 보세요.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 분석을 해서, 지역 도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지가 속해 있는, 또 우리가 어때요? 근림 분석을 해요. 근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니까 수요 공급 분석을 하죠. 이걸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장성이 끝나면, 그냥에 대한 타당성을 봐야 돼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 거기 보시면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수익성 여부를 따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거는, 수익성이 나오면 이건 투자예요,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이라는 거는 수익성이 있어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최종이라는 게 중요하죠. 최종 의사결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사결정.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요거는 후행은 따르세요. 경제성 분석. 옆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후행 분석이에요. 경제성 분석. 그래서 얘가 선행한 다음에 얘가 후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두 글자고 경제성이 세 글자죠. 그럼 경제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 한 다음에 경제성이 나오고, 경제성 아까 수익성이나 최종 의사결정이 타당성 투자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이 그 돈 되는 거니까 세전, 세후 현금 수지, 투자 가치, 순영가, 내부 수익 나오면 경제성 분석을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49페이지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성 분석이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등호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투자 분석을 했다는 건 그 안에 다 이 분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냐? 따라해보세요.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시성 타투. 그다음에 타투. 타투는 문신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서 사우나 갔는데, 용문신한 조폭께서 계셔요. 그다음에 타투. 쫄다고 싹 들어오더니, 손님 지시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고 지금 보는데, 그 다음에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러면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 한 다음에 시장성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풀었는데 487페이지 가세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487페이지 가시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487에 가시면은 거기 기출에 7번 문제 있어요? 맞춰보세요. 아까 지시성 타투에서 지시성 타투. 그러니까 야매만 하면 안 돼. 맞추셔야 돼요. 다음에 지시성 타투.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가 나오죠. 2번이 정답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내가 지시성 타투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 프린트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아까 그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밑에 따라보세요. 출제 포인트. 그래서 아까 지시성 타투 아시죠?
그래서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이 시장 분석이고 타당성 투자가 경제성 분석이고 시장 분석은 정보 제공, 제약 조건, 시장 채택 가능성이지 돈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시장 분석에 수익성이나 투자 결정 같은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경제성은 어떻게 돼요? 수익성을 따져서 최종 투자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정보나 제약 조건, 시장 채택 가능성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넘겨볼게요. 450페이지로 가셔서 좀 주의하실 것만 좀 체크해 볼게요. 45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에 여러분들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경제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이 두 글자, 경제성이 세 글자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 분석에는 굵은 파란 색깔을 들어가세요. 시장 분석은 특정한 개발 사업이 시장에 채택될 수 있는 걸 보고 정보 자료를 제공을 하고 다 내가 얘기한 거지. 역할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부동산의 의사결정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데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거기 보시면 A, B, C, D, E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에다 겹쳐보세요. 이게 기출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 사업도 행해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 착수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작업이나 계속적인 투자 의사결정에 하여 사후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후속 작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사후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기도 합니까? 한다는 게 있죠.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으로 올게요. 자, 경제성 분석은 파란 색깔 시장 분석을 수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따라보세요. 수익성. 따라요. 수익성. 타당성. 아까 수익성을 평가하는 게 타당성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게 투자 분석이었죠. 그죠? 이 두 가지로 가져가서 여기는 역할에 보시면 뭐 비용이라든지 다 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분석에 이제 오른쪽에 입지기에서는 제가 이따가 해드리겠고 예전에 다 1, 2월 달에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4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죠? 수용급 나오고 아까 시장성은 매매임대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 분석의 맨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리을번 있어요. 리을번. 그럼 우리 봐봐. 아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시장성이었어요? 시장 분석이었어요? 그럼 수요나 공급을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따라해봐요. 시장 세분화. 사람은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시장 세분화고 사람을 나누는 거고 이 공급에 대한 부동산, 공급의 제품이거든요. 제품. 그러면 부동산을 나누는 거는 따보세요. 시장 차별화. 그럼 세분화하고 차별화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시장 차별화라 그래요. 차별화. 지금 리을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수요자, 사람을 나누는 거는 무슨 하고? 세분화. 공급 경쟁 상품을 나누는 것은 차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하고 차별화하고 틀려요. 그렇죠? 그럼 다시 갈게.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 세분화시켜야 돼? 공급 상품은 차별화시켜야 되죠. 아시겠어요? 아니 한 4명에서 친한데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무슨 화? 공급 상품은 차별화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걸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장성 분석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시장성은 이제 구체적으로 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고 니은에 따라해보세요. 흡수율 분석. 저번에 흡수율 분석 기억하시죠?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을 비춰쳐보세요.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유량 개념. 일정 기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유량 개념 동안에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추세를 파악하는 게 흡수율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흡수율은 분양률이에요. 그럼 흡수율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됐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따라보세요. 흡수 시간, 흡수 기간. 흡수 기간은 높아야, 어떻습니까? 길어야 돼요? 좀 짧아야 돼요? 빨리 하는 게 낫죠. 그죠? 이런 게 낫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특히 저번에 제가
이 흡수율은 과거의 추세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 추세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따라봐요. 공실률 분석. 여기 공실이 많아야 돼요. 공실이 적어야 돼요. 그럼 공실률이란 대상분당 임대기간 중에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나 비어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짧게 하는 게 낫나요? 좀 길게 하는 게 낫나요? 길게 하는 게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은 따보세요. 수익성. 이 파란 색깔에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가 초점 맞추는 거는 투자입니까? 타당성입니까? 수익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투자 분석은 거기 가시면 파란 색깔 없지만 최종적인 투자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최종적인 투자 결정에 나오면 이거는 타당성이에요? 투자예요? 투자죠. 그래서 타당성과 투자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예제 문제 하나가 있나요? 그러면 자, 요거는 부동산 개발 시 우리가 분석할 내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따보세요. 흡수율 분석. 우리가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잘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 우리가 왜 이 민감도 분석 뭐였냐면 자, 따보세요. 투입 요소. 입을 열어요. 투입 요소. 결과치. 그래서 위험 요소에 따라서 그 결과치의 수익률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되는 따보세요. 비율.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따보세요. 흡수율 분석. 그래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 시장에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민감도다, 흡수율이다. 흡수율. 그러니까 민감도와 흡수율을 많이 바꿔내니까 이건 좀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참고해 보시면은 아까 제가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에서 시장 분석이 먼저라 그랬죠? 그럼 따보세요. 지역 분석, 근림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지역 분석은 전체적이니까 국가 경제에 대한 지역 경제와의 상관관계고 이 지역의 기반 산업, 수출 산업 같은 경제 기반, 인구, 소득, 고용 수준이고 그 다음에 부지부터 나와야 돼요. 근림부터 나와야 돼요. 근린, 근린. 그래서 부지가 속해 있는 근린 분석을 해서 근린 지역 내 유사개발 사업의 경쟁력, 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 보고 부지 분석은 뭐 지역 지구재라든지 접근성, 크기와 모양 이런 거, 편익시설이라든가 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다가 묶어보세요. 수요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니까 인구, 가구, 그다음 이런 것들 보고 공급 분석은 공실률, 임대료 추세 같은 거 보는데 자 수요 공급을 묶으시면 자 수요 공급은 경제성에 들어가나요? 시장에 들어가나요? 시장에 들어가죠. 수익성이 있느냐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만 보시고 경제성은 아까 수익성하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에 타당성 투자에서 세후 현금 수지나 이런 게 돈 들어가요. 이런 데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아직 출제가 안 됐고 그러면 교수님 어디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452페이지 가시면 450페이지 가시보세요. 그 예제 문제 따보세요. 입지 개수 계산 문제가 있죠, 그죠?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계산 문제다가 450페이지 지금 예제 문제 하나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지 개수를 봐요. 얘가 3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려면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45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맨 위에 핵심에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따라서 입지 개수. 시험 문제는 입지 개수만 나옵니다. 경제 기반 순서는 밑에 15회 때 나오고 그 다음 한 번도 안 나와요. 요약집에서 해줄 테니까 거기 보시면 입지 개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입지 개수는 아까 이제 지역 경제 분석에서요. 우리가 여러분들 울산은 자동차 산업으로 특화돼 있죠. 그럼 경제 기반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게요. 자, 계산은 이제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제. 자, 들어가 볼게요. 그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좀 어렵게 떴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따라보세요. 입지 개수. 그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입지 개수는 뭐냐면 그 지역의 특화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전국이 내려가고 그 지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
자동차 산업 비중을 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우리가 그 자동차 산업의 비중을 봐요. 전국의 자동차 산업 비중. 그럼 울산이 더 특화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비중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그 산업 구성비로 볼 수 있지만 고용자 인구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전국이 올라가요? 당연히 그 지역이 올라가요. 지역이 올라가죠. 지금 여러분들 451페이지 입지계수 보고 있어요? 그럼 전국이 올라간다, 지역이 올라간다. 지역, 그리고 전국이 내려가요. 근데 이제 산업이 전체 산업이 밑으로 깔려요. 전체 산업 중에서 그 자동차의 특정 산업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전국도 전체 산업 중에서 그 자동차 특정 산업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면, 일단 이 계산 문제를 연결시키겠는데, 만약에 울산에 한 100명이 전체 고용 인구라고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20명이면 따라해보세요. 20% 비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산업이 만약에 1000명인데 그 중에서 100명이라면 따라해보세요. 10%. 그럼 얘가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입지계수 1, 2, 3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비기반이에요. 이게 수출 기반 산업이에요. 기반 산업이고. 지금 보고 계셔요? 1보다 작으면 기반입니까? 비기반입니까? 비기반이죠. 이게 판매하거든요. 비기반 산업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입지계수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전국 평균과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네가 입지계수가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에 대한 지역의 X산업의 고용률을 구해서 전국 대비 특정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넘기시면은 예제 문제 하나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데,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의 다음과 같은, 따라서 X산업, Y산업은 안 구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X산업의 입지계수가 2를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다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야매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가냐면, 자, 지금 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위에 게 더 크면은 1보다 큰 거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이렇게 깔아보세요. 자, 일단은 밑에 해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이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가요. 그런가요? 그럼 전국이 밑으로 가고, 전국에 대해서, 전국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위에 있는 놈이 더 크다면 그게 1보다 큰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도와드려 볼게요. 그 박스를 보시면은 전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전국의 밑에 합계가 얼마예요? 6250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전체가 62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따라서 X산업. 얼마예요, X산업? 3350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자, 3350이면, 요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536이 떨어져요. 자, 이건 53.6%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다 구할 필요가 있나요? 1을 초과한 거니까 위에가 큰 게 들어가죠?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A로 가볼까요? A로 가시면은 A는 밑에가 그냥입니까? 1000입니까? 1000에서 400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1000에서 400이니까 얘는 0.4밖에 안 되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다 구하지 않고 이렇게 야매로 편법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보다 안 넘죠? 그럼 얘는 1을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안 넘겠죠. 아침부터 계산하니까. 이제 B를 할 수 있겠어요? B. 그럼 B도시는 얼마에 불러보세요. 2000에 1200이죠. 그죠? 2000에 1200은 0.6이거든요. 어머나! 그냥이야 얘보다 높아. 그럼 얘가 들어가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일단 밑에 A 도시는 뭐 0.746이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제 좀 힘이 돋아졌어요? C 있어요, C?
그럼 C는 얼마에서 얼마예요? 1150에서 650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차피 계산기 안 껐으니 커닝가 돼요. 그럼 얼마가 떨어져요? 커닝도 못 하겠죠, 그죠? 0.565죠, 그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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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보다 크죠? 그럼 얘도 1보다 초과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D는 얼마에 불러보세요. 2100에 1100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2100에 1100이니까 0.523이죠? 그럼 밑에보다 안 크겠죠? 그럼 이를 초과하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B하고 C가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무조건 떠요. 뜨는데 매년 뜨는 게 아니라 3, 4년마다 한 번씩 떠요. 그죠? 그래서 올해 나오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제 야매도 단계별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를 초과하는 거야. 그럼 다 구할 필요가 있어? 전국은 다 같아. 갖고 위에 크기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입지계수도 야매가 단계가 스텝이 1, 2, 3가 있는데 그냥 1으로 그냥 간 거야. 나중에 이제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입지계수도 스텝 1, 2, 3가 있어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 가시고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전국이 올라가요? 지역이 올라가요? 자, 1보다 크다는 건 그냥입니까? 전국은 같습니까? 같고 이 도시의 크기를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455페이지로 갑니다. 자, 455페이지 가신 그 박스는 제가 예전에 다 정리해드렸고 오늘 프린트로 뭐 거의 마무리하셔도 되고 밑에 가시면 민간의 개발 방식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것도 별표가 3개 쳐있죠? 안 쳐있어요? 치세요. 3개. 그래도 대빵 잘 나와요. 얘. 그죠? 그래서 이제 민간의 개발 방식 유형인데, 자, 이게 좀 아쉬운 게, 제 프린트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아까 그 프린트의 4번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입을 여세요. 따보세요.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 시험 문제 4가지가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저자분은 책은 잘 쓰셨는데 너무 순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시고 제 프린트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걸 잡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보고 계셔요?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얘가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 자체 개발과 지주 공동을 바꿔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발 방식.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자력 개발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자체 개발 사업이 나와요. 자체 개발 사업. 그럼 여기는 도대체 뭐가 나와요? 그런다면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토지 소유자가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돼요. 자금도.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사업 주체자가 되고 모두 얘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그럼 여기에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 누가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 보고 계시죠? 사업기획, 자금조달, 건설시행, 이익기속 모두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여기 개발업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고요.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니은에 가시면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주공동사업은 같이 하는 거야. 지주공동사업은. 자, 같이 하기 때문에 지주가 토지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도 길어서 따르면서 토소. 토소는 뭐를 줄임말이야? 토지 소유자. 아주 힘들어 죽겠어. 다 적기가. 그럼 얘가 토지를 제공해요.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는 거죠. 개발업자가.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이야 개발업자 등장하죠. 얘랑 반대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자금을 대요. 자, 그럼 아까 얘는 뭐가 위험하냐면 자기가 신속하기도 하고 가게 하지만 그냥입니까? 얘는 위험을 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죠. 근데 얘는 그냥이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분산해서 나눠 먹기도 하고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갑니다. 그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뭐냐면 대물로 줘요. 대물로. 그래서 이걸 따라봐요. 등가 교환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 등가로 교환하는 방식은 뭐냐면 같은 가격으로 교환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이 토지 이제 전체가 100억짜리인데 요게 60억 냈고 얘가 40억 냈으면 따라서 6대 4. 그럼 나중에 건축물을 6대 40%를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봐봐. 공사비를 그냥이야 대물로 줬어. 돈으로 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건축물 일부로 줘요. 건축물의 일부로.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뭐가 나오냐면 등가 교환 방식은 이 개발업자가 지금 여러분들 공사비 대물 변제형 보고 계셔요? 자, 이거는 완성된 부동산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거죠. 그러면 수수료를 먹었어요? 지분을 공유했어요? 공유한 거지 수수료 나오면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취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수수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지분을 공유해서 완성된 부동산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지분을 공유한 거지 수수료 먹었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B를 읽어보세요. B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B를 읽어봐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것은 얘도 등가교환인데 자, 아까는 그냥 했어요. 이 공사비를 대물로 줬어요. 대물 줬죠. 그런가요? 얘는 그냥입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줍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200억으로 팔릴 수 있죠. 그럼 200억의 분양 대금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60%니까 120억 가져가고 얘가 40%니까 80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어머 이건 대물이야 분양금 공사비야. 그럼 이건 분양금 수익금으로 준 거예요.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이것도 수수료 먹었어요? 수수료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분을 공유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수수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우리가 조합 아파트 설립할 때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금을 마련해서 신디케이트로 지분을 공유하는데 얘는 희박해. 그럼 거기 사업위탁형이라는 단어가 있나? 아예 메인이야. 얘 중에. 그래서 등가교환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지주 공동의 등가교환하고 얘를 또 비교해내요. 그러면 사업위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사업위탁형이라고도 하고 자, 우리가 사업수탁형이라고도 합니다. 수탁형. 그럼 얘도 지주공동사업인데 들어보시면은 자, 토지 소유자가 자, 갑돌이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고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제공합니다. 지가 토지를 제공하고 자금도 자기가 돼요. 자금도 조달하고 사업 주체도 얘가 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했어요? 이전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얘가 위탁 수탁을 다 쓸 수 있다는 게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이걸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위탁이고 얘한테는 수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수탁자. 자, 그러면은 자, 나중에 어떻게 되면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면 그냥요 수수료를 챙겨 먹죠.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뭘까? 자, 수수료라는 거죠. 아까 얘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는 개발업자가 그냥입니까?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까? 않고 뭐만 취하는 거죠? 수수료만 취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수수료 나오죠? 수수료 나오고 지분을 공유한다는 말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업위탁형은 신탁과 유사하지만 자, 다 누구 명의로 가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가죠? 사업시행, 자금 조달, 사업체가 다 토지 소유자고 개발업자는 뭐만 취하죠? 수수료. 지분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이어서 자, 이 따보세요. 등가 교환 방식, 사업 위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이에요. 그죠? 토지 신탁은 이제 디귿번호로 해서 지주공동이 아니라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토지를 신탁해요. 토지 신탁. 그래서 토지 개발이 생략이 됐어요. 개발 신탁 방식. 개발 신탁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자, 갑돌이가 아까 사업 위탁형은 소유권 이전했어요? 이전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근데 이건 이전합니다. 토소가. 우리가 염리 그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에 대한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따보세요. 위탁자. 신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하고 얘가 따보세요. 수탁자. 수탁자는 계약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개발을 맡겨버려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요거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상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돼요. 이전돼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그 누가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넘어갔으니까. 아까 사업위탁은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됐죠. 사업주체가.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걸 넘겼습니까? 그럼 자금을 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자기 신용으로 사업주체가 되면서 자기 신용으로 그래서 이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된다는 게 나왔죠.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얘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명의를 예로 하기 때문에 관리실장 같은 것도 책임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형식적이니까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럼 얘도 수수료 먹어요. 뭘 먹는다? 그러면 얘랑 공통적인 건 그냥이야 얘도 수수료 생겨. 지분을 공유하지 않죠. 지금 토지 신탁 보고 계십니까? 그럼 신탁회사한테 소유권 이전됐죠. 그러면 개발자 신탁회사 명의로 가죠. 그럼 신탁회사는 뭐만 취득하죠? 수수료만 취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까? 법인가 아닙니까? 법인간.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분산시키지만 또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게 메인인데, 자, 가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등가 교환 방식, 사업 위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자, 그럼 여기서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취하느냐, 지분을 공유하느냐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요, 그냥이야 수수료 들어가면 안 돼. 지분을 공유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은 그냥이요, 얘네들은 수수료가 들어가요.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그죠? 야매로 가는데, 제가 어디 컨설팅을 했는데 수수료를 안 줘요. 그 업체가. 그래서 제가 찾아가갖고 책상을 쳐요. 책상 한번 쳐보세요. 탁이 들어가야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들어가야지? 분위기 안 좋아요. 뭐가 들어가지? 그럼 자 할게요. 여기 탁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지분을 공유한다는 거죠.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자, 여기 수탁이나 위탁이나 신탁 다 들어갔죠? 그럼 뭐 들어가죠?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그냥이야 소유권이 이전 안 됐어요. 얘는 이전 안 됐어요? 이전이 됐어요. 됐으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단은 책을 갈게요. 책 가서, 예전에 다 해서 제가 체크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프린트에 없는 것들만 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55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가시면,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만 좀 깊게 할게요.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그냥입니까? 신탁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그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죠? 맞나요?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게 몰고 나왔었거든요. 첫해. 다 넘겨가서 그래요. 개발관리처분.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3번에 가시면은 신탁 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한테 어떻게 넘어갔어요? 형식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확정 배당이 아니라 실적 배당을 해주죠. 이게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제3자로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익자가 되고 또 우리 시험 문제는 신탁자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신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랑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가볼게.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한테 그냥 수익증권을 교부해요. 교부하죠. 그래서 그 소유자는 그 사업기간 내에 자금이 필요한 수익증권을 활용해서 이제 신탁증서금융을 또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전에 담보신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4번에 갑니다. 여러분들 얘는 탁이 붙었죠. 그럼 그냥요 수수료 들어가요. 근데 지분을 공유해요? 공유하지 않아요. 사업수탁처럼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개발 이후 운영 성과는 토지 소유자가 정한 제3자의 수익자한테 그걸 배당을 해주는 거죠. 여기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 한 게 맨 밑에 가시면 양가로 5번에 따라서 신차지 방식. 신차지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딱 한 번 나왔었는데 들어보세요. 지주공동사업에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신차지 방식은 딱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차지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토지를 빌려줍니다. 임차권을 주죠. 임차권을 줘서 자 처음에 우리가 계약 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아요. 얘는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를 매매나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고액의 지대가 지불됩니다. 그러면 뭐가 시험제 나오냐면 계약기간 종료가 나옵니다. 자 차지는 그냥요 땅을 빌렸어요. 그러면 토지는 따라서 무상으로 반환. 토지는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반환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따라서 시가로 양도. 그래서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시가 양도. 자 지금 신차지 방식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딱 한 번 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차지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런 수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권리금 주고받지 않아. 근데 차지 계약 기간에 제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의 근거로 토지 소유자한테 지대가 지불되죠? 그럼 3분의 별표. 차지 계약 종료 시 토지는 따라서 무상으로 반환. 건물은 시가로 양도. 그런 단어가 있나요? 요거까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왔지 그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박스가 하나 있죠? 그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따라서 사업 스탑 방식, 토지 신탁 방식, 등가 교환 방식. 그럼 얘기해 볼게. 등가 교환은 스스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수탁과 신탁은 돼? 돼요? 왜요? 탁자 들어갔죠, 그죠? 그럼 사업 수탁은 소유권이 안 넘어갔죠. 그럼 자금 조달 토지 소유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수수료는 발생하죠. 근데 신탁 방식은 그냥입니까? 이 토지가 넘어갑니까? 그럼 자금은 누가 돼요? 신탁회사가 되면 되더라죠. 그런가요?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고 소유권이 사실상 형식적 수수료 발생하죠. 근데 등가 교환은 수수료가 발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은 개발업자가 하고 사업 주체는 이제 공동 지분으로 가서 공사비 대물 변경이 대표적이죠. 자, 차지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차지 방식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땅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업자한테 자금 조달하고 사업 주체가 되면서 실제 계약 종료 시에 토지는 어떻게 반환하고요? 건물은요? 시가로 양도. 찾았죠, 그죠? 자력 개발이 자 여기 화면 보세요. 다시 자체 개발. 자 여기는 개발업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가 다 나와?
토지 소유자가 다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밑에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 사업 주체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그냥이야 위험이 높아. 수익성도 높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이제 완성해 볼게요. 2번.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저번에 2번에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1번은 따라서 BTL. 1번 BTL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자, 토지 신탁 방식은 소유권은 개발업자한테 이전을 했죠. 그런가요? 근데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가 됩니까?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합니까?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사업 위탁은 그냥요 탁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수료 발생하죠. 그 사업 위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개발업자 사업 전반을 담당을 하고 개발 사업에 발생한 이익은 토지 소유자한테 다 기속되죠. 그럼 개발업자는 뭐만 취하면 됩니까? 수수료만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 등가 교환 방식은 탁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럼 수수료 발생한다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등가 교환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요. 건축하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지분을 공유합니까? 지분을 공유한다고 하셨죠. 아시겠죠? 그죠? 5번은 이따가 해드리겠고 정답은 3번이며 자 458페이지로 갑니다. 45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유형에 신개발,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개발은 도시 외곽을 개발하고 배후 도시 개발이고 재개발은 도시 안적인 도시 기능을 위해서 개발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458페이지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재개발 찾으셨어요? 재개발. 근데 이 재개발이 제 프린터로 가보세요.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거든요. 시행 방법. 그 프린터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거기 가시면은 자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자 따라해보세요. 보수 개철. 아까 그 프린터 보시면 아까 4번에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 3번에 재개발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아까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 위에 3번에 재개발 분류라는 거 있잖아요. 시행 방법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 개철이에요. 보수 개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그렇죠. 프린터로 가세요. 가시게 되면 자 가장 얘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고 철거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다. 그러면 보전 재개발은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따라서 사전의 방지. 사전 방지 똥을 쳐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예방을 해서 방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제거할 대상이 없어요. 노후 분량이 안 됐다는 거죠. 제거할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 같은 거 아직 우량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거기 보시면 수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복은 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존하고 수복이. 자, 이건 따라서 요인만 제거. 요인만 제거에다가 굵은 글씨 쳐 있죠? 그 노후 요인만 노후가 생겼으면 노후 요인만 제거하자는 거죠. 제거. 지금 보고 계셔요? 현재 대부분 시설을 그냥 보존하자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입니다. 자, 개량과 철거서부터 이제 적극적이에요. 자, 개량이라는 거는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첨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확장 개선 첨가. 확장 개선 첨가. 자, 요거 나오면 철거예요, 개량이에요. 개량. 철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철거는 따라서 완전히 제거. 새로운 시설로 대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완전히 제거. 완전히 제거. 그 다음에 대체. 그래서 철거가 전면 재개발이면 전면 재개발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얘는 부분 재개발이 돼요. 부분 재개발.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수 개철에서 얘가 제일 소극적이죠. 그럼 다시 할게. 보존은 아직 노후 분량화가 됐어? 아직은 안 됐어? 안 됐죠. 따라서 사전 방지. 제거할 게 없죠. 근데 수복은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해.
노후의 요인만. 그 다음에 얘는 확장하고 개선하고 첨가하죠. 철거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야. 완전히 제거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철거를 많이 써왔어요. 우리가 개발도상국.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면서 수복과 개량이 이제 선진기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보세요. 이 앉아 계신 여성분들 얼굴 선형외과 가서 재개발하시죠. 재건축이라고 할까? 그럼 보존은 그냥이야 아직 제거할 게 없죠. 젊어 마사지 받는 거예요. 수복은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해. 그 주름살 보톡스 맞아요. 자, 철거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야. 다 뜯어 고치라는 거야. 근데 개량은 어떻게 돼? 그냥이야 코에다가 실리콘을 넣죠. 그냥이야 첨가해. 확장시키지도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성분들 어느 재개발에 속하세요? 보존이라는 건 본인 생각이고 어떤 거 같아? 너 철거야 그러면 싸우던데 그러지 마시고. 그럼 남녀노소 봤을 때 일을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죠? 보존은 양치질하는 거야. 그죠? 수복은 우리가 금릴바 박는 거고 개량은 그냥이야 임플란트야. 철거는 그냥이야 틀리죠 이렇게. 그래서 보실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따라서 사전 보존. 그럼 사전 방제 나오면 보존 찍으셔야 돼요. 따라서 요인만 제거. 그럼 무슨 재개발이 되겠어요? 수복이 되죠. 맞습니까? 완전히 제거는 철거겠죠. 그다음 따라서 개선, 개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잡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보존과 수복이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 프린트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쉬었다 가겠습니다.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제가 단순 개발 방식은 자력 개발로서 이 권리가 불변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찍어줄게. 따라서 환지 방식, 매수 방식,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요. 환지 매수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위주로 가져가요. 자, 그래서 환지하고 매수가 시험 문제다. 합한기 혼용 방식인데, 요거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우리가 공법 시간에 나옵니다. 환지 방식은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시는데 옛날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갑돌이 땅을 토지로 대지로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구획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어떨까? 따라서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죠. 그러니까 채비지를 매각합니다. 정부가 매각하고 이 토지를 돌려줘요. 그럼 요거는 그냥이요 얘한테 재분배하니까 따라서 환지 방식. 권리가 축소된 것 뿐이지 소멸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60, 70년대 토지공사가 정부가 했다 보니까 투기가 발생합니다. 지가가 막 7배나 뛰어요.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절차가 복잡하죠.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그래서 1980년대 안산 신도시 목동 신도시가 매수 방식을 사용해요. 매수 방식. 그 매수 방식이 수용 방식입니다. 매수 방식. 그래서 얘가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택지 공용 개발입니다. 택지 공용 개발 사업. 개발 사업. 자, 그러면 토지를 수용해 버렸어요. 그럼 개인에 대한 어떨까? 이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 다음에 계획적인 토지용을 할 수 있으며 지가를 좀 안정시키죠. 근데 단점은 그냥입니까? 초기에 비중이 많죠. 부담이. 그게 단점이 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보통 그 보상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실거래를 해요? 공시지가를 해줘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요 두 가지를 합치는 게 따라서 혼합 방식.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와 매수를 합친 것이다. 그럼 키포인트로 가볼게요. 자, 지금 환지 방식에 파란 색깔 있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그대로 나옵니다. 택지 개발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된 토지, 택지를 환지 기준이 이제 간보율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원토지 소유자한테 그냥요 재분배해요. 그럼 개발 사업 위에 원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됐어요? 축소됐어요? 축소된 거죠. 그런가요? 간보율은 이제 어떤 토지에 대한 것이 이제 일정 비율로 토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냥 읽어보시고요.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파란 색깔. 매수 방식은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다음 박스로 갑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나오는 거고, 매수 방식은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이고,
환지 방식은 원 토지 소유자한테 환주를 분배를 하고, 매수 방식 제3자 실수요자한테 분양을 하며, 자, 개발이익 환수 기준은 뭐 간보율과 표준공시가인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재산권 침해 정도에다 베껴쳐 보세요. 환지 방식은 권리가 소멸됐어요, 권리가 축소됐어요.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죠. 존중이 되며, 수용 방식은 소유권이 소멸돼서 권리가 소멸됐다는 거죠. 그 환지 방식은 어떻게 돼요? 사업 기간이 짧아요, 좀 길어요? 공공용지 확보가 제한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수 방식은 사업 주체의 자금 부담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사업 주체의 자금 부담이 많은 거는 환지 방식이었어요, 매수 방식이었어요? 매수 방식이에요. 땅값이 올라가는 건 환지죠, 그죠? 넘겨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택지 공용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나? 다음에 매수 방식. 밑에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저자가 낸 건 뭘까? 다음에 단점. 지금 파란 색깔의 단점에 다 쳐있죠. 그러니까 단점을 갖고 이제 우리가 원하자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뭐 택지 개발, 공용 개발이라는 건 알았을 테고, 공용 개발의 필요성은 뭐 정부가 형평성, 효율성이 조력기 위해서 뛰어들고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들어가는데, 자, 택지 공용 개발도 그냥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 찾으셨습니까? 별표. 단점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얘는, 아까 얘가 지가가 상승해서 지가 상승을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좀 어떻게 된다? 짧아지고,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그냥입니까? 초기 부담이 많이 갑니까? 많이 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토지 매입 시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정가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해요? 용이하지가 않아요. 재산권 상대적 손실감이 민원이 발생하죠? 그런가요? 사업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함으로 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작습니까? 큽니까? 요거는 환지 방식이에요. 이거는 매수 방식이에요. 매수 방식이 되는 거죠. 현금 보상 지출이 많아져요. 그럼 그 지역의 통화량이 팽창되죠. 그럼 주변 지가가 어떻게 될까? 주변 지가에 대한 토지 투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럼 환지 방식은 어떻지? 환지 방식은 단점 위주로 나오겠지. 자, 단점으로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2번에 가시면은 이해관계 및 사업 절차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사업 속도가 지연되죠. 그런가요? 불합리한 한지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번에 가시면 그럽니까? 지가가 상승합니까? 토지 주변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죠. 지나친 개발이익이 또 허용될 우려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사업비 전액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큰 거는 그냥이야. 요거는 매수 방식이야. 매수 방식이 되고, 이해 가시겠어? 그 다음에 지가가 상승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속도가 지연되는 건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 프린트로 가볼게요. 아까 문제는 쉬웠어요. 문제로 가시면은, 아까 2번 문제로 가시면은, 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5번은 너무 쉬워서 쓰러지는데, 가볼게. 공공부문에 대해서 토지를 따로 전면 매수! 그 무슨 방식이에요? 매수 방식이죠, 앞에가. 그런가요? 그 다음에 뒤에는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는 건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죠. 매수와 환지가 바뀌었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겠지만은, 자, 462페이지 가시면 따로 부동산 관리, 관리 파트가 있죠? 여긴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